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2024년 임금 체불 관련된 이슈입니다. 아우, 조현철님, 시청은 매일 하지만 간만에 감사 지지한다고. 감사합니다. 매일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노동부가 어저께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 2024년 상반기 임금 체불이 1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1조 400억. 역대 최대. 기사를 보겠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 지표를 보면 상반기 임금 체불이 1조 436억. 피해받은 노동자가 15만 503명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26.8%가 늘어난 거죠. 주로 제조업, 또 건설업, 보건업 쪽에서 체불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보면 알겠지만 제조업이건 건설업이건 이 노동자들이 여기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외국인들, 노동자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임금 체불이라고 했을 때 이 임금 체불이요, 대기업들이 아니죠. 대기업들이 임금 체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중견기업이 임금 체불 하나요? 안 하죠. 보통 임금 체불해갖고 피해를 받는 노동자들은 누구냐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막 대기업 근무하는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대부분 노인 혹은 청소년, 여성,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 체불, 임금 뜯기는 경우가 많죠. 요번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임금 체불 피해 이주 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 용역이라는 그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4년 10월 달에 나왔는데, 요 기사가 요번에 4월 달인가? 4월 달인가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요 내용은 굉장히 길어요. 500페이지가 넘어. 그래서 원 자료는 제가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우리 사무리 카톡방에 이 자료는 올렸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보고 좀 이렇게 참고할 만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보지도 않았고, 기사가 잘 요약을 했어요. 지난 4월 25일 날 매일 노동뉴스의 기사인데요. 이주 노동자 10명 중 9명이 임금 체불 경험이 있다고 하죠. 한번 기사를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준 그 보고서 있죠? 그 보고서 내용이에요. 노동자 10명 중에 9명이 임금 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주 노동자 379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90%가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답변을 했대요. 특히 제조업, 농축산업, 또 어업선원, 방문취업, 이런 경우가 굉장히 높지요. 임금 체불을 최소 한 번 경험한 사람이 90.8%, 두 번 경험한 사람이 제조업에서는 6.2%, 방문취업은 10.8%, 미등록,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법 체류라고 했는데 지금은 불법 체류란 말을 공식적으로 쓰지 않아요. 미등록 외국인들은 다른 외국인 노동자보다 2배 이상이 높죠. 그러니까 만만한 거지. 너 신고한다? 만만한 거야. 그러니까 미등록으로 있는 외국인들을 고용한 사람들이 사실은 만만하게 보고 이제 임금 체불할 경우가 일반 외국인 노동자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균 체불액이 얼마냐면 663만 원. 크죠? 굉장히 커. 보통 월급 전액이나 혹은 퇴직금. 이 평균 체불액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월급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퇴직금을 안 주는 거예요. 퇴직금은 좀 액수가 클 거 아닙니까?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사례 중에. 이렇게 돈을 못 받았어. 그래서 외국인들이
돈 왜 안 주냐 달라고 했을 때 그 사업자들의 반응은 뭐냐? 체불임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35%, 사업주가 아예 연락을 피해 33%, 혹은 사업주가 반응을 안 해. 뭐라는 거야? 반응을 안 해. 32%. 사업주가 아예 내가 언제 안 줬어? 딱 잡아때린 경우가 28%. 야, 문제가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금 체불 문제는 우선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하는 이 외국인 노동자 피해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외국인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어저께 올라온 자료거든요. 어저께 올라온 자료 중에 어떤 자료가 있냐? 금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한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 임금체불 혹은 임금체불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우선 건설 현장 임금체불 적발 사례들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 아르바이트를 다수 고용하는 카페, 음식점에 임금체불이 있고요. 종류가 다양해요, 아주. 또 웹툰 제작, 개발 및 교육 콘텐츠 업체의 장시간 근로 및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요, 피해자들이 누구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이게 무슨 우리가 보고 있는 중견기업, 대기업들이 아니라고요. 굉장히 큰 문제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임금 체불 문제는요, 노동자의 사실은 피땀을 빼앗는 행위죠.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아니, 우리 사람들은 인식이 되게 이상한 게, 자영업자들,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 힘든데 돈 못 줄 수도 있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요새 시기적으로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들어. 힘들면은 돈 못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좀 노동자들이 그거 이해해야지. 그렇게 인식하는 상황이 많거든요? 맞습니까?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도둑질 안 하잖아요. 네? 코로나가 와갖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려워. 사람 ing가 코로나나 아니면 지금 시기에 어려워갖고 막 월세도 못 낼 것 같아. 제가 어렵다고 해갖고 어디 가갖고 누구 돈 훔쳐오지 않거든요. 훔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내 이 사업장에서 일한 노동자한테 상황이 어려워서 돈 안 주겠다는 거는요, 그 사람 돈을 훔치는 거예요. 훔치는 거라고요. 아니, 본인 집을 팔아서라도 월급을 줘야지.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히 노동자들한테 돈이 없으니까 참아줘. 한 달, 두 달 참아줘. 그거 말이 안 돼요. 물론 서로 관계가 있어가지고 잘 협의해가지고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거 노동자한테 일방적으로 야, 이번 달에 못 줘. 다음 달 못 줘. 기다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도둑질이지, 도둑질. 내가 지금 힘들다고 옆에 있는 사람 돈 훔쳐가는 거하고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범죄예요, 범죄. 그런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인식이 좀 미흡해. 그냥 좋은 게 좋은 건데, 회사가 어려운데 우리가 참아야지. 그게 너무 많다니까요. 물론 노동자 본인이 그런 마음으로 기꺼이 내가 참겠다 하면 문제가 없지만, 이거는 사용자가 그렇게 강요하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일 때 법무부하고 노동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작년 9월 25일날 뭐 했냐? 임금체불 엄단하겠다.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같이, 이정식과 한동훈이 같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부도 이 문제 되게 심각하다라고 알고 있고, 임금체불을 엄단하겠다, 근절하겠다 했거든요. 그래갖고 한동훈이가 이정식하고 9월 달에 발표했어요.
심지어 11월 말에 윤석열이 국무회의에서 윤석열도 언급했어요. 뭐라고 했냐? 상습 체불 사업주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처리해달라 하면서 뭐라고 했냐? 우리 법은 임금체불을 형사 범죄 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다. 하면서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 채권 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달라. 하여간 윤석열도 임금체불 문제 해결하라고 지시한 거죠. 근데 황당한 거는 그 방법이 뭡니까? 사업자들한테 융자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줘. 그거지.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요.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 이 윤석열 머릿속에는 임금체불이 지 말로는 범죄행위라며. 근데 범죄행위 하는 거를 그냥 융자만 쉽게 해준다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돼요. 처벌 규정을. 지금은 임금체불을 거의 체벌이 없습니다. 사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그냥 조금 벌금으로 끝내버리지 이거를 징역을 살리거나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만만한 거지. 검찰총장 있으나 마나한 이현석이지만 이 이현석이 금년 2월 달에 뭐라고 했습니까? 임금체불 엄단하겠다 했어요. 이현석도 총장도 지난 2월 달에 대표적인 민생 범죄인 임금체불은 노동부와 함께 반드시 엄단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법무부 장관 작년 9월 달에 했고 윤석열 11월 달에 했고 이현석 2월 달에 했는데 금년도 24년 1월부터 6월까지 임금체불이 역대 최대예요. 왜 그래? 줄어야지.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한동훈, 윤석열, 이현석이 한 말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임금체불 역대 최대라고요. 작년보다 거의 30% 정도 올라갔다고요. 지난 국회에서 임금체불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민의힘에서도 발의가 됐고 민주당에서도 발의가 됐습니다. 두 내용이 거의 똑같아. 다르지가 않아. 제가 그런데 사실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여권이건 약계이건 국회를 다 함께 욕을 해야 되는 게 왜 이런 법이 통과가 안 됩니까? 정부 여당도 이 법 통과시켜달라고 말하고 있죠. 국민의힘도 발의했죠. 민주당도 발의했어. 근데 이 두 법이 거의 차이가 없어. 그러면 통과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됐냐? 폐기됐어요. 통과 안 됐습니다. 폐기됐어. 이러니까 국회의원 새끼들 욕을 처먹는 거예요. 미친 새끼들. 왜 폐기를 합니까?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국민의힘도 발의한 법안이고 윤석열이도 이거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킵니까? 어떤 내용이냐?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지원한 만큼 이자 적용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임금체불하는 기업들은 공공입찰 참여 제한하는 거. 그런 내용입니다. 국민의힘보다 이수진 의원안이 더 센데 뭐가 있냐?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축소하는 거. 임금을 체불한 다음에 문제가 돼갖고 고발이 돼도 노동자가 만약에 돈 받은 다음에 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끝나버리거든요.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난 이 사람이 처벌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딱 말하면은 처벌받지 않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는 거, 기소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수진 의원은
이렇게 반의사 불법제 규정을 축소하자. 왜냐면은 사용자들이 너무 만만한 거지. 무조건 주지 않고 그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고소고발하거나 하지 않으면 안 줘. 하면 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안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려워서 안 주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그냥 습관적으로 안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노동자가 진짜 막 달려 들어가지고 받으려고 애쓰지 않으면 그냥 뛰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요. 나쁜 새끼들이죠. 근데 그런 새끼들 결국 어떡합니까? 줄게. 그러면 받은 사람이 어차피 막 본인도 이제 돈 받았으니까, 그리고 괜히 또 막 고소고발하고 하면 힘드니까 저 그냥 처벌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 할래요. 막 넘겨버리거든.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이, 나쁜 사업자들이 그냥 이런 짓을 막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거 못하게 하려면요, 반의사 불법제 규정을 축소가 아니고 없애야 돼요. 그래야지 무서워하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법이 없어가지고 지금 임금 체불 방지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법 없어도 돼요. 이미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요, 임금 체불하면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있어. 어디에? 벌칙. 109조에 보면요, 임금 체불 관련해 가지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징역 같은 거 안 줘. 그냥 3년 이하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 일부 주는 걸 끝내버리거든요. 무섭지가 않지. 사실 새로운 법안 필요 없어요. 이 근로기준법에 있는 이 벌칙만 제대로 적용해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돼요. 근데 안 하잖아요. 임금체불 문제는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있는 법을 적용을 세게 하면 돼요. 세게 하면. 그러면은 자기 집 팔아서라도 임금 체불 하지 않는다고요. 금년도에 이 정부에서 막 난리 쳤죠. 우리나라가 이게 지난 6월달 기사인데,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소득 GNI죠.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했다. 세계 6위다. 막 자랑해. 우리 뭐 보통 우리는 일본하고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높은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일본하고 많이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일본보다 우리가 높으면은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GNI 같은 경우 우리가 일본을 넘어섰어요. 심지어 이미 1월달 기사인데요, GDP 전망치가 우리가 일본을 역전했습니다. GDP가. 물론 이 역전은요, 우리는 올라가고 일본은 뚝 떨어져가지고 역전한 거지만, 하여간 우리가 일본을 80년대 이후 처음으로 역전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기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일본을 추월했구나.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사는구나. 잘 살지요, 우리나라가 실제로. 잘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참 저도 열받고 기분 나쁘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냥 냉정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매일 노동뉴스에 나온 기사인데, 임금체불 관련해가지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임금체불이 100분의 1 밖에 안 돼요. 100분의 1. 일본 기업들은 노동자들한테 임금체불을 안 한다는 거죠.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소 정책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쓴 글을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체불임금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우리하고 경제규모 비슷한데,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나라란 말이야. 같은 아시아 국가고, 그렇죠? 같은 권위주의적 국가야. 또 뭐 유럽하고 비교하는 것도 아니야, 일본. 근데 우리나라보다 임금 체불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경영자들의 높은 윤리의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윤리의식은 다른 게 아니고 노동자들을 대하는 윤리의식. 특히 경영자 단체라든가 중소기업, 기업가 동호회가 있는데 그 동호회에서 바이블같이 보는 책이 뭐냐면 중소기업 노사관계 견해라는 책을 보는데요. 근데 이 동호회라고 해서 무슨 작은 단체가 아닙니다. 이 동호회의 경영자들은 경영자의 책임으로 무엇보다 실제 일하는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높은 사기를 갖고 노동자의 자발성이 발휘되는 상태를 확립하는 노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또한 노사관계의 대등성 원칙과 함께 임금도, 사회적인 수준, 기업의 지불 능력, 물가 동향을 고려해 성의를 갖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노사관계의 대등성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진숙 같은 애들 MBC 노조를 정말 아예 그냥 완전히 원수로 여기고 있죠.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노조를 얼마나 악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마찬가지죠. 노조와 얘기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노조를 그냥 기업 방해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냥 그래서 지금 노조 막 탄압하고 노조 없애려고 하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일본 기업들, 모든 기업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경영자 단체하고 중소기업가 동호회에 있는 이 기업들은요 노사관계의 대등성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자가 조사한 그 회원 기업들은 최소한 임금 체불이 일절 없대요.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우면요 심지어 경영자의 그런 보수를 스스로 대폭 감액하면서 노동자들 임금 지불을 먼저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기업가들끼리 서로에 대해서 뭐 감시 같은 건 아니지만 서로가 갖고 있는 경영 지침 작성, 발표 같은 거 하는데 그런 거 들으면서 동료들의 근로자를 돈 벌어주는 도구로 보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경영 철학 같은 데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를 바라보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저는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하고 일본 비교해가지고 일본이 정직하다, 일본 사람들은 다르다 막 이런 인식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최소한 이런 문제, 기업에서 그 기업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지, 노사관계라든가 임금체불 문제 같은 거는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하면 후진국이에요. 후진국. 아직까지는. GNI 추월하고 GDP 추월하면 뭐합니까? 기업하는 사람들, 경영하는 사람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예요? 아직도 70년대, 80년대 그 마인드에 멈춰 있잖아요. 일본 국민들이 못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 기업하는 사람들, 경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사실은 아직도 일본 기업하는 사람들에 비하면은 진짜 아주 후진적인 마인드죠. 노동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진짜 자기들 돈벌이 대상으로 그냥 여기는 거 아니야, 그냥 진짜로. 돈 벌어주는 도구로 보는 인식. 그런 게 부끄러운 거죠. 그런 의식이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이제는 뭐 GDP, GNI가 일본을 넘었다. 그런 거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무슨 더 이상 다만 개개인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런 걸 비교하면서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높다 자랑을 하는 날이 와야지 겨우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GNI, GDP 올라갔다. 그게 뭐? 그까진 게. 우리 노동자 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지. 그런 걸 비교해야지. 언제까지 유치하게 무슨 씨발 GDP, GNI 그거만 말하고 있습니까? 하여간 금년도 임금 체불이 역대 가장 많이 생겼는데 이런 것들을 좀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근데 어렵지 않다. 그냥 강력하게 처벌하면 돼요. 이런 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노동과 관련된 이슈였습니다.